압박골절을 피하려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골다공증의 치료입니다. 두 번째, 외상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재본 링커병원의 척추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 안장호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척추 압박골절의 치료와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료는 크게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존적 치료는 약물 치료, 보조기 착용, 침상 안정과 절대 안정을 하는 그런 대부분의 경우가 가능하고, 또 시술이나 수술은 척추체 성형술과 척추 보정술과 같이 신경 압박이 심해지거나 아니면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에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 통증의 정도, 골절의 위치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먼저 치료입니다.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눕니다. 첫 번째, 보존적 치료는 대부분에 해당되는데요. 약물 치료, 진통제나 골다공증 치료제를 써서 치료를 하는 것이고, 보조기 착용을 하는 것은 허리에다가 지지해주는 보호대, 즉 보조기를 착용해서 심상 안정을 일정 기간 유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시술이나 수술적인 치료입니다. 제일 흔한 예로 척추체 성형술이 있는데요. 척추체 성형술은 척추에 시멘트를 놓고 주입해 눌린 부위를 펴고 고정을 하는 시술입니다. 척추체 고정술이란 골절이 심하거나 신경 압박 또는 불안정성이 동반된 경우 환자의 상태에 따라 골절의 위치에 따라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존적인 치료만으로도 통증 조절이 되는 분들도 있지만, 뼈가 너무 약하거나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기저질병이 많은 경우 시술을 통해 좀 더 빠른 회복과 기타 합병증 예방을 하기 위해서 시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보존적 치료란 말 그대로 뼈에 힘이 가지 않게 가만히 누워서 있는 경우입니다. 절대 안정을 해서 뼈에 추가적으로 힘이 가지 않게 치료를 먼저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척추뼈에 골절이 있었을 때 통기부스를 한다던가 허리를 못 움직이게 하고 식사, 대소변도 모두 누워서 하는 과거 치료법이 있었지만, 이는 너무 불편하고 위생적으로도 힘들어서 요즘은 최소 2주 정도 절대 안정을 해서 뼈에 추가적인 힘이 가지 않게 치료를 먼저 시도해 보다가 보조기를 채워서 몸을 세워보고 통증이 지속되면 추후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조기를 왜 해야 되냐고 외래에서 물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척추의 기능은 몸의 체중을 버티고 지지하는 기둥 역할을 합니다. 보조기는 손상된 기둥을 주변의 거푸집으로 감싸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이 힘을 분산시켜줘서 이 척추에 손상된 뼈에 힘이 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추가적인 압박이랑 손상이 주변 연부 조직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게 되는 건데요. 다만 골절 후 보통 약 3개월 정도 착용을 하게 되면서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리는 불편감이 있습니다. 대신 보조기는 불편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불편해서 못해, 답답해, 더워, 특히 더운 날씨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하지 않고 느슨하게 하면 불편만 하고 실제로 보호 역할은 못하게 되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추후 손상을 막기 위해서 잘 착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보조기를 착용하시게 되면 환자분이 병식이 내가 뼈가 약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움직임을 조심하시게 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누워서 장시간 있으시게 되면 신체 활동, 대사도 떨어지고, 특히 고령의 환자분들이 계속 누워만 있게 되면 부수적으로 다리 근력도 떨어지고 욕창이 생긴다던가 폐렴이 생긴다는 등의 합병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80세 이상의 고령 환자나 심하게 조절되지 않는 당뇨가 있거나 폐렴이 동반되어 있으면 조기에 척추체 성형술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척추체 성형술이란 골절이 생긴 일그러진 척추체 안에 의료용 시멘트를 넣어줌으로써 통증을 많이 줄여주는 치료이고 시술입니다. 장점으로는 국소 마취를 해서 전신 마취가 필요 없다는 점, 짧은 시술 시간이 있고, 또 하루 정도면 짧게 입원했다 퇴원하실 수 있는 짧은 재원 일수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 환자분께서 이전에 골절이 있으셔서 아래 유치에 시술을 받고 잘 지내셨다가 추후 골절이 다시 생겨서 흉추부에 추가로 척추체 성형술을 받으신 분입니다.
환자분은 MRI상에서 예전에 골절이 있어서 시술을 받았던 그 아랫마디는 노란색 화살표로 표시를 해뒀고 그 위쪽에 새로 골절이 생기신 분입니다. 새로 골절이 생겼지만 다행히 신경 압박이 약한 데곤 있지만은 마비가 있거나 하는 신경 증상은 없으셨고 후방 인대 손상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 최근에 위로 새로 골절된 그 부분에다가 세멘트를 넣는 시술을 하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추체 성형술을 시행하셨던 분이고 앞면과 옆면에서 보는 엑스레이를 비교한 사진입니다. 시술 전에 보시면 그 전에는 없었던 하얀 시멘트가 시술 후에 새로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시술 전에 옆면에서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세멘트를 안으로 채워 넣어서 시술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박골절이 정도가 심하거나 깨지면서 척추신경을 심하게 압박하거나 주변에 후방인대 손상과 같은 부수적인 외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척추 나사 고정술 및 유압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은 MRI에서 보는 것처럼 빨간색 선으로 척추 골절이 두 마디에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후방인대 복합체 손상이 동반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후방인대 복합체란 우리 뼈를 잡아주는 아주 큰 주변 인대와 지지 구조물 중에 후방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구조물들이 있는데 이가 손상이 된 경우에는 추후 불안정성이 발생하게 되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불안정성이 있을 때 후방에서 나사를 삽입하여 뼈가 더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지지해주는 나사 고정술을 추가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조기 진단과 치료입니다. 골밀도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여 환자의 골밀도를 평가한 후 골다공증이 진단된다면 꼭 이에 대한 치료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대신에 골밀도가 조금 낮더라도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골다공증 치료를 같이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칼슘 및 비타민 D를 보충하여 뼈가 추가적으로 잘 생성되게 도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뼈는 어느 정도 일정한 자극이 있어야 밀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근력 운동, 걷기 등의 운동은 뼈를 자극해서 뼈의 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낙상 방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전에 공사장과 같은 곳에서 자주 생기던 낙상 사고들은 요즘 안전 예방법들이 생기면서 실제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나 오히려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집에서 부주의할 때 사고가 더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을 갈 때 어두운 곳은 미끄러지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 지병이나 위압감으로 미끄러지지 않게 화장실에서 안전바를 설치한다던가 미끄럼 방지 매트 또는 야간 조명 등을 설치하여 주변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부주의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치료도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치료는 아주 큰 수술적인 치료부터 간단한 시술까지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방도 그만큼 중요한데요. 안전한 예방법을 시행하셔서 더 추가적인 외상이 안 생기도록 주의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